안녕하세요. 내 돈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야?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 행사 같지만 사실 이 행동이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권리와 범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특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금품 갈취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 저는 그냥 제 돈 돌려받는 건데요. 이게 바로 많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꼭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법도 이런 뻔뻔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줄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 좀 복잡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상의 중학생이죠. 민수와 철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됐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국물이 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덩치가 큰 철호가 막 윽박지르니까 겁을 먹은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용돈을 털어서 돈을 줬단 말이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철호의 요구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한번 돈을 받아내니까 이제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까지 만들어서 매주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과 요구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부터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죠. 민수가 저항을 하니까 철호는 더 이상 자기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협박은 이게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민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약점, 바로 동생을 건드리면서 공포심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한테 해를 끼칠 거야 라고 딱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범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철호는 주변에다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자, 이 주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법원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자, 그럼 민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이걸 법의 눈으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법률 용어는 바로 공갈죄입니다. 법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실이 아니에요. 철호의 경우처럼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켰느냐, 바로 이 점이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합법적인 권리 행사하고 범죄인 공갈,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딱 하나예요. 바로 방법의 차이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는 건 당연히 정당한 권리 행사죠. 하지만 협박과 공포를 이용하는 그 순간, 그건 명백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받을 돈이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받을 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철호의 변명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설령 진짜로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방법이 협박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표현이 정말 귀에 쏙쏙 박히죠? 법원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건 내 권리야 라고 포장을 해봤자 그 속 알맹이가 협박이라면 그건 그냥 범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만약에 협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피해자가 이거 돈 안 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건 단순 공갈을 넘어서 훨씬 더 무거운 강도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니,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 근본에는 현대 법치국가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네 힘으로 직접 해결하지 마라 이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건 내 돈이니까 내 힘으로 찾아올 거야 라고 나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힘센 사람이 다 이기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법은 개인적인 힘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소송이나 중재 같은 공식적인 절차만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빚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철호가 민수 동생을 언급했듯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게 이 순서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문자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으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한 뒤에 즉시 어른들이나 117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바로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받을 돈을 받는다는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은 금품갈취는 결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공포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어른들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 권리와 범죄의 경계선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